네, 집중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통합당 대전시당이 경찰 신분으로 출마한 황운하 당선인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스튜디오에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월 초에 그 스튜디오에 모셨었는데 이제 당선인으로 좀 나오셨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당선 소감과 요 며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대전 중구는 전국적인 그 관심을 불러모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심적 부담도 컸었고 또 저 개인의 당락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지역구에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중구 유권자분들께 먼저 머리 숙여 감사 말씀 드리고요.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코로나19 위기 또 경제 위기 이 극복에 전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50.3% 득표율로 그 이은건 미래통합당 후보를 2.2%포인트 차로 이제 이기고 당선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개표 방송 때 출구 조사 결과도 0.9% 차이로 경합 지역으로 발표되긴 했었는데 당시에 2위로 이제 초반에는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어떠셨습니까?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체감했던 그 체감 민심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러한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네. 저도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이 출구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속으로 마음은 계속 그 추스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장에서 접했던 민심, 체감하는 민심은 좀 다르게 느꼈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접했던 그 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마 출구 조사는 좀 정확성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신뢰도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그 황운하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정치에 첫 발을 디디신 것인데 출마 때부터 좀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2주 정도밖에 하지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신인인데 유권자들이 이제 표를 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다가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유권자분들을 접촉할 기회가 극히 제한됐었거든요. 네. 저로 봐서는 굉장한 악조건입니다. 저에 대해서 뭔가 알려드려야 하고 또 유권자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정치 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런 기회를 이전에 가질 수 있었겠지만 저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과 얼마 안 됩니다. 네. 그 짧은 기간에 유권자분들에게 어떻게 저를 설명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유권자분들께서 저를 이런저런 경로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느끼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몹시 조마조마했었고 또 미래통합당, 중앙당 그리고 이 저의 상대 후보 대전 중구 상대 후보 측에서도 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그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저도 맞대응을 하면서 네거티브를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다가 저희 캠프는 내세운 슬로건이 정정당당했습니다. 제 삶이 정정당당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저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권자분들에게 정정당당함의 승리라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 앞서 보도했듯이 이제 미래통합당 대전시당 차원에서 이제 그 당선인을 이제 고발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그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입후보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펴고 있는데 그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과 네,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적법하게 출마했고 그 적법한 출마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제가 그만두었겠죠. 완주할 수가 없었겠죠. 네,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공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당선된 선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차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언뜻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무원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사람입니다. 네. 즉 그것을 형법 법률 용어로 정당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정당행위. 이른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부분을 미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게 법리적으로는 그렇고요. 법리적으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탓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 공세라고 친다면 이제 유권자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예, 이긴 쪽은 이긴 쪽대로, 진 쪽은 진 쪽대로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이긴 쪽은 겸손해야 되고 진 쪽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선거법 선관위를 거쳐서 다 적법하게 출마했고 당선증을 교부받은 그런 당선자에게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닌 예.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와서 다시 뭐 고발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그 구태 정치의 어떤 표본으로 생각하는 그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관에 의해서 이제 정치 신인 황운하 이제 의원 칭호를 이제 받으실 텐데 이제 검찰 저격수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그 지역구이신 중구에 어떤 변화를 좀 약속하실 수 있으신지 그건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라는 성격과 또 입법기관의 구성원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저에게 부여된 과제 역시 국가적인 과제, 입법적인 과제, 입법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지역의 대표,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둘 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과제는 당연히 검찰개혁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의 일꾼, 지역의 대표로서 낙후된 중구를 새롭게 부흥시켜야 한다, 중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책무도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낙후된 원도심 중구를 반드시 부흥시키겠다, 변화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모습을 꼭 보이겠습니다. 네, 네. 네, 집중 인터뷰 오늘은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